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살이 난 영국의 인플레이션과 버블 경제 이후 41년 만에 찾아온 일본의 감당 못할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국의 물가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큰일이 난 것 같고, 일본은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연말에 알아서 2%로 내려와 줄 거란 희망회로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6월 20일 수요일과 23일 금요일에 영국과 일본이 각각 제 우려를 현실화하는 듯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금리도 올렸고 에너지 가격도 좀 빠졌을 테니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왔을 거란 기대를 걷어차버린 전월과 동일한 전년 대비 8.7%의 물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근원 물가는 0.3% 상승해버리며 전월과 동일할 거란 시장의 기대를 마찬가지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이로써 영국 근원 물가는 23년 3월을 제외하고 4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2%로 전월 3.5%와 시장의 컨센서스 4.1%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뺀 근원 물가는 3.2%로 전월에 비해 0.2% 떨어지긴 했으나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0.1% 높은 수치입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일본의 근원 물가는 변동폭이 큰 에너지 가격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서 에너지 가격까지 뺀 코어 물가를 보면은 전월 4.1%에서 4.3%로 상승해서 1980년대 이래로 41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반년 넘게 매월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일본 이 두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박살이 나고 있는지, 또 이외에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치솟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으로 인해 촉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외부 요인을 계속 탓했습니다. 23년 3월에는 경제 상황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서 4% 금리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아직 생각 중이지 않다며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까지 일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외부 요인을 탓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체 식료품 중 46%를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브렉시트 이후 EU와 무역 장벽이 생기는 바람에 식료품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국으로의 이주자가 급증하긴 했으나 EU 국적자들의 이탈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유학생들과 우크라이나, 홍콩 등 인도적 차원으로 온 이주자들이 비EU 국적 이주자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남아 도는데 해외 이주자들 대다수가 취업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인데다 해외에서 대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 집은 집대로 구하기 힘들고 소비는 소비대로 질러서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22년, 23년 영국의 철도, 공항, 보건, 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 상승률만큼의 급여 인상과 보너스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파업을 단행하여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도 촉발하게 됩니다. 23년 5월 영국의 보너스 포함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6.5% 상승했고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임금은 7.2%로 상승하여 둘 다 전월 대비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 대비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고 소비가 줄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소비량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체 소비 판매액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진 같은 양의 물건을 구매하는데 아직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 근로자들은 오른 물가만큼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하고 근로자는 급여가 오른 만큼 또 소비를 하고 기업은 소비자들이 물건값을 올려도 소비를 해주니 급여를 올린 만큼 물건값을 더 올려버리고 또다시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 상승을 요구하여 임금과 물가가 함께 치솟는 스파이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을 계속 탓한 영란은행 총재는 23년 5월에 결국 뒤늦게 임금 상승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연료, 교통비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바닥을 찍었지만 식료품 가격은 아직 꼭
꼭대기에 매달려 있고 여가 문화생활비는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 물가는 내려오는 추세지만 서비스 물가는 매월 최고점을 갱신하며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거비를 살펴보면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기, 가스 요금이 정상화가 되며 빠르게 내려오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비는 매우 가파른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 영국에는 집수리비, 대출이자, 인지세 등 유주택자가 거주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괄하는 OOH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OOH 또한 1년 동안 매월 꾸준히 우상향하여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24년 끝 무렵에 평균 가구 대출 상환금이 연간 2,000파운드, 하나로 333만원 더 늘어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일 거라고 굳게 믿었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가파르게 치솟자 영란은행은 물가 상승률 발표 다음 날인 6월 22일 시장의 예상치인 25bp 인상을 뛰어넘은 50bp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1년 3분기부터 너 금리 요것밖에 못 올릴 걸 다 알아 라며 예측할 때마다 번번이 틀려왔던 시장의 예측치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깨버려 시장의 예측 금리 상단이 5%에서 6%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뒤늦게 인정이라도 했지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인플레이션은 외부 요인, 특히 수입 물가 상승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임기를 마친 구로다 전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플레이션은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일시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23년 내에 물가가 알아서 2%로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한 시중의 무제한 돈풀기 및 국채 수익률 조작 정책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우에다 현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외부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3년 안에 2%대로 내려올 것이라며 상승한 임금과 소비로 2% 물가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동일한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하며 금리 고점은 언제이며 피벗은 언제 할 것이며 또 경기 침체는 5년 만에 하는 등 혼란에 빠져 있는 와중에 일본은 나서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사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랑 다름없고 다들 돈줄을 쪼이고 있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에 돈 아직까지 팡팡 찍어내고 있고 엔화가 싸서 수출이 잘 되니 경제도 잘 성장하고 있다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경제 상황을 홍보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시장에 달려들어서 주가는 버블 경제 이후 30년 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미친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과연 41년 만에 찾아온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정말 영국과는 다르게 단순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해 발생된 일시적인 것일까요?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외식비는 6.4%, 가구 및 집안용품은 9.6%, 통신요금 7.5%, 의류 3.9%, 문화공연은 3.4%로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물가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 마이너스 0.5%에서 0.3%대였던 주거비는 1.2%로 상승을 했는데 이마저도 일본 정부가 23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기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서 전기 요금이 17.1%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왜곡이 된 수치입니다. 주거비의 세부 항목 중 코로나 이전 0%대였던 살림비용은 4.4%나 치솟았고 끼케야 1%였던 집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은 7.7%로 아예 수직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탓에 달러 대비 엔화가 24년 만에 가장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중앙은행은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다면서 외부 요인을 탓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자충수에 의해서 스스로 엔화를 달러 대비 최약세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례적으로 일본 대기업들이 특별 보너스를 쏟아내며 일본인들의 평균 명목소득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일본인들의 가구 소비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임금 상승과 소비로 인해 2%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나요?
오히려 소비 침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0% 혹은 마이너스대로 주저앉으면 주저앉았지 일시적일 거란 희망에 가만 놔둔다고 잡힐 것 같지도 않고 2%대로는 더더욱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영국은 인플레이션을 제때 잡지 못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도 영국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요하는 시장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괜찮아 라며 우쭈쭈 달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그들만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일본 봐봐라,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뭐 일본 정부 증권거래소 행동주의 펀드들이 나서서 지배구조 개편하니까 주주 이익들도 신경 써주고 멀티플도 오르지 않냐,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 크게 지어서 차기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 등 일본 주가는 여태까지 저평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일밖에 없다라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두가 당연시하다 믿으며 이 시나리오의 근간이 되는 물가 안정이라는 전제가 뒤집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이야기가 바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